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현대차그룹이 올해부터 새만금 지역에 9조 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해 인공지능 AI와 로봇, 에너지를 아우르는 혁신 성장 거점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전북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7일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에서 새만금 로봇과 수소, AICT 투자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새만금 부지 112만 4천 제곱미터를 활용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현대차그룹은 피지컬 AI와 탄소 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기술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날 투자 협약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정주영 회장도 자랑스러워할 것이라며 새만금의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북의 성장과 발전의 상징인 이곳 새만금에서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됩니다. 국가와 국민이 함께 키워낸 현대자동차그룹이 새만금의 대대적 투자를 시작합니다. 이번 투자는 5조 8천억 원에 달하는 AI 데이터 센터와 1조 원 규모의 수전의 플랜트 등 9조 원가량의 예산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투자로 7만여 명의 고용 창출과 16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바람과 햇빛은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그린 수소로 전환됩니다. 이 그린 수소는 전주, 완주와 같은 인근 산업단지로 공급돼 지역 산업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뿐 아니라 새만금에 들어설 첨단 산업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기업의 과감한 결단에 더 과감한 지원으로 화답한 이 대통령. 정부와 지자체는 현대차그룹의 투자 안착을 총력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지리산 람천에서 하천 점용 허가 없이 진행된 소교량 정비 사업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특정 시설 진입로를 위한 특혜성 공사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합동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공사 과정에서의 부당한 행정 행위는 물론 하천 관리 행정 전반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명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리산의 젖줄 멸종위기 수달이 사는 남원 람천입니다. 하지만 하천 점용 허가도 없이 진행된 다리 공사로 강바닥이 파헤쳐졌고 흙탕물이 며칠 동안 하류로 흘러내리며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남원시에서 지금 산내면에 남천 공사를 지금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훼손을 한다? 훼손은 안 하지만 강바닥을 끓게 되면 그게 살고 있는 천년 생물들이 다 지금 어종이나 또 수달 같은 뭐 긁어내고 그러면 안 된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즉석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지리산의 그 산천, 하천 뭐 이런 거의 훼손 보전 문제 같은데 저기 그 환경부에 어차피 접수를 하면 넘겨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환경부 쪽에서 한번 챙겨보라고 할게요. 기후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최근 8명 규모의 합동 감사반을 남원시에 급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3일부터 닷새 일정이었지만 추가 조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반은 공사 과정의 행정 처리뿐 아니라 하천 관리 전반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 하천 관련 부서는 하천법상 정비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확실히 없습니다. 하천 기본계획 수준에 맞지는 않는 시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하지만 사업부서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였다는 주장이어서 논란입니다. 하천원구가 저희 안전장관 수반이었었는데 저희 건설가로 하천원구가 미관이 되면서 저희가 좀 약간의 미스가 있었어요. 일각에서는 공사 위치와 방식 등을 근거로 특정 시설의 진입로를 위한 특혜성 사업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합니다. 동네 주민 사업을 안 해주면서 개인 업체잖아요. 한 집을 위해서 해주는 건데. 이번 정부 합동감사가 지리산 권역 하천 행정의 위법성 여부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남원과 임실, 순창, 장수를 지역구로 둔 박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의대법을 병합심사한 이 법안은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대학원, 대학 형태로 설립하게 됐습니다. 학생들은 국가 지원을 받고 졸업 후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기존 의대 증원과 별도로 매년 10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박 의원은 남원에 전국 최고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관을 세워 공공의료 확충에 제 역할을 하겠다며 3월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돼 대통령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도내 모든 학교 건축물의 성면이 100% 제거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2019년 성면 제거 사업을 시작한 이후 7년 만으로 교육부가 목표를 제시한 2027년보다 2년 빠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위해 그동안 2,000여억 원을 투입해 790여 개 학교에 있는 성면 165만 제곱미터를 제거해 왔습니다. 성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정읍시는 체류 등록이 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에게도 보육료를 지급합니다. 정읍시는 올해부터 체류 등록이 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미지원 아동에게도 매월 28만 원의 보육료를 지급하는 외국인 자녀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0세에서 5세 일반 아동은 3에서 12월 시비 70%와 도비 30%를 합쳐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이학수 시장은 지역의 모든 아이들이 소외됨 없이 건강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안군은 국가유산 천연기념물인 대월습곡의 관광 명소화를 추진합니다. 부안군 위도면에 위치한 대월습곡은 백악기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습곡입니다. 뚜렷한 지층 경계를 드러낸 지름 40m의 습곡이 바다와 어우러져 독특한 경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군은 만조와 간조 시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대월습곡을 안전하게 탐방할 수 있는 진입로를 신설하고 위도의 다양한 지질 명소를 체험하는 관광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위도 진리 대월습곡 일원의 탐방로와 진입로 정비 등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통해 부안의 국가유산을 널리 알리고 관광 부안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읍시가 육아수당 지원 기간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읍시는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육아수당 지원 기간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육아수당을 생후 59개월까지 지급했지만 올해 태어난 아이들은 생후 12개월부터 71개월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 조정안은 영아기 이후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국비 지원을 보완하고 아이 성장 과정에서 커지는 양육비 부담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덜어주기 위해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아이가 성장할수록 커지는 양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지급 구간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정읍사랑 상품권이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도 살리는
일석이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체감형 보육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창군이 3월 준공 예정인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단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성송면 판정리 일원에 조성된 단지는 단동형과 연동형, 스마트형 등 6동의 온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군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농업인 12개 팀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선발된 팀에는 1,500제곱미터 규모의 온실이 배정되며 스마트 재배 시스템을 통해 기술 습득과 영농 정착을 지원합니다. 꿈과 열정을 가진 청년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스마트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26일 첫 회의를 열고 군산, 김제, 부안군 갑 등 지역위원장이 비어있는 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구 등에는 전략공천을 적용할 수 있다는 기준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시도당 심사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거나 공정성 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중앙 차원의 전략공천이 가능하다는 취지라는 겁니다. 민주당 전략공관위원장인 황희 의원은 이날 전략공천은 원칙적으로 최소화하겠다면서도 지역 조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심사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선 예외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건데요. 재보궐선거 지역의 경선 방식은 한 가지로 목박지 않았다고 합니다. 황 의원은 제한된 방식의 경선이 될 수도 있다며 무엇보다 유권자 입장에서 공천 과정이 정확하고 투명하다는 인식이 분명히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정청래 당대표가 공언한 사무 원칙도 다시 꺼냈다고 하는데요. 부적격 후보 배제, 억울한 컷오프 방지, 낙하산 공천 차단, 불법, 불공정 심사 근절을 약속한 것으로 전략공천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공천의 신뢰를 흔드는 관행은 끊겠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던진 셈이라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1597년)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 전투에서 순절한 약 10,000명의 의사를 모신 무덤이 바로 만인의 총인데요. 하지만 60여 년 전 무덤을 옮길 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래 자리는 오랫동안 잊혀져 왔습니다. 남원시가 이번에 처음으로 옛 터를 찾기 위한 발굴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잊혔던 선열들의 본래 안식처를 되찾는 현장을 정명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겨울 끝자락에 대지를 향해 정성스러운 술잔이 올려집니다. 선열들의 넋을 위로하고 발굴 조사에 안전을 기원하는 고유제가 열렸습니다. 60여 년 전 만여 명의 의사가 처음 잠들었던 본래 자리에서 다시 흙을 걷어내는 시작을 알립니다. 남원성 전투 순절 군관민 마녀 영영. 동충동에 있는 이곳은 1597년 남원성 전투에서 순절한 군사와 백성 등의 시신을 모셨던 만인의 총의 원래 자리입니다. 1963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됐다가 이듬해 무덤을 지금의 위치로 옮기며 해제되는 우여곡절을 겪었고 당시 고고학적 조사나 기록도 남지 않아 사실상 60년 넘게 방치됐습니다. 다행히 남원시가 국가유산청의 경관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돼 잊혔던 옛터의 역사성을 회복할 수 있는 물꼬를 트게 됐습니다. 정유재란 남원성 전투 때 국가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치신 분들의 그 영혼을 조금 달래주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원시는 이번 발굴을 시작으로 남원읍성 주변의 역사성 회복에 속도를 냅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옛 무덤터를 보존하고 인접한 북성벽 복원사업과 연계해 이 일대를 시민들을 위한 역사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만인의 총이 처음 조성된 위치와 무덤의 세부 정보 등을 파악하고 보존과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유적 공원 정성을 추진하겠습니다.
60여 년의 침묵을 깨고 비로소 시작된 이번 발굴은 잊혔던 선열들의 숭고한 헌신을 다시 남원의 역사 위에하로 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소멸위기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 지역사랑 상품권을 주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26일 시작됐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6일 장수군에서 제1호 농어촌 기본소득 수령자에게 지역사랑 상품권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시범사업 기간인 2026년에서 2027년 장수군과 순창군 등 전국 10개 군 주민은 매달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 현금 지급과 달리 지역경제 활력을 유도하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수 출마를 선언한 김진명 전 전북도 의원이 26일 임실군민회관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저서 더 임실, 더불어 김진명을 통해 지방소멸위기 해법과 임실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책에는 임실형 기본소득과 피지컬 AI 산업, 햇빛 배당 등 실행 중심의 정책 구상이 담겼습니다. 김 전 의원은 임실이 전북 발전의 중심축임을 강조하며 지역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설계를 준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발언 들어보시죠. 임실을 오래 살아온 사람으로서 임실의 곳곳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그 경험과 준비를 임실의 미래로 연결하고자 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원택, 안호영 국회의원과 신민군수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임실 발전 전략을 함께 나누고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의회는 제3금융중심지는 금융경쟁력 확장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관영 특별자치도지사는 25일 최근 박형준 부산시장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금융경쟁력 저해 정책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국가금융정책의 방향을 협소한 지역경쟁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도지사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분산이 아니라 기능 고도화 전략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역시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부산시장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 반대를 공식화한 것은 국가균형발전 정책 전반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병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특별보좌관이 임실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특보는 모든 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농촌형 기본소득 실험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노인 전문 복지센터를 세우고 돌봄 체계를 강화해 어르신들이 존중받는 노후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실과 신평, 오수 농공단지를 잇는 경제 삼각벨트를 구축하고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현장 발언 들어보시죠. 지원은 지금 과감하게 시작하고 구조는 10년을 보고 단단하게 바꾸겠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변화, 가게 매출로 느껴지는 변화, 아이들이 웃음으로 확인되는 변화, 사람이 돌아오고 소득이 커지는 임실, 저 김병희가 군인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김 특보는 생활체육시설을 늘리고 스포츠 마케팅을 확대해 사람이 모이고 활력이 넘치는 임실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